근엄과 침묵 이어가던 박 전 대통령 재판정서 웃음 터진 이유라는 질문인데요. 근엄하던 박 전 대통령 빵 터진 사회는 빵 터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웃음이 터졌을 것 같은데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진용 증인하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진용 전 장관 증인으로 나와서 2013년에 대면 보고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칭했던 노태강 국장, 당시 진재수 과장 인사조치 지시를 했다. 그런데 당시 유진용 장관이 노태강은 내부에서 능력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에 여러 번 유진용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언이 될지 모른다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까지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됐었는데요. 웃음꽃 터진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조금 내용을 들어보면서요. 박 전 대통령이 웃음보가 터진 경위를 조금 이따 자료로 보시고요. 박 전 대통령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라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내용이요. 유진용 전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재판 중에 고성을 오가면서 서로 얘기했는데 승마협회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을 유영하 변호사가 거듭되는 보고 지시를 받았다고 앞에 증언을 했는데 누구한테 언제 몇 차례 받았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 당신의 질문에가 이미 답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문답을 좀 자세히 해달라 또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느냐 직접 그 질문지를 주면은 내가 줄로 표시해서 뭐가 답인지 표시해 주겠다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주고받다가 왜 그러느냐 뭘 주세요 막 서로 주고받다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유진용 장관 얘기하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간 순간에 박 전 대통령 오랜만에 정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표정 없이 있거나 아니면은 낙서를 하거나 옆 사람한테 간간히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순간적으로 오늘 웃음을 터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웃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슨 뜻의 웃음이었는가를 질문을 던지고요. 자리하면 보시죠. 그냥 피고인을 만나시는데 심장이 네? 박근혜 대통령 노태강 차관 최순실 때문에 경질된 거 맞나요? 문체부에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순실 씨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뭐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어떤 분의? 네, 지금 보셨는데요. 자료 준비하신 또 정정을 해야겠죠. 아까 조조의 조자든 저도 이사가 다 했었는데 조자는 잘못 썼고요. 이 나라의 조자, 조위가 들어간 것을 오늘 어떻게 두 번이나 서양호 소장이 약간 야만으로 쓰시던데 글씨 잘 쓰는 서양호 소장 오늘 실수하셨어요. 아니 네이버에는 그런데 다음에는 그 조조가 맞다니까요. 제가. 하여튼간요. 다시 확인하고 아까는 위자가 좀 들어갔던 걸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거 유능한 서양호 소장이 오늘 두 번을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번 답을 좋은 걸 내주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랜만에 웃음을 웃었는데 그 웃음의 뜻, 의미는 무엇인지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맷돌에 손잡이가 없네인데요. 맷돌에 손잡이 말은 얘기가 어원이 맷돌에 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맷돌을 가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을 경우에 야 어이가 없네 할 때에서 나왔다는데 아마 대통령이 볼 때 유진용 장관이 자기를 파멸시켰고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오늘날 구속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에게 미안하기는커녕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본인 스스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은 웃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네, 고영신 교수.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걸 싸우는 거 보고 애들 말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이 참. 우리가 할 말 없을 때 왜 반말이야? 네. 당신 나이 몇이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유진용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막판에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혀 하면서 헛웃음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정훈 교수.
예, 뭐 결국은 뭐 그 지켜보면서 저는 그 이 두 사람이 이런 격론을 벌이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편 잘한다, 우리 편 이겨라, 뭐 유영아 파이팅 이런 의미로 웃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두 가지로 적었는데요. 바로 이게 신성한 법정도 국회나 정치판하고 똑같네. 네. 싸우는 게 이게 첫째 의미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유진용은 1956년생이고 유영아 변호사는 이게 1962년생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반말할 때 야 너 민정 까봐 하면 보통 이게 나이 어린 사람이 우리 이게 그래졌는데 저는 유진용 분이 더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유영아가 어디서 반말이야? 이러니까 우리 이게 나이 어린 사람이 더 그렇게 하니까 좀 웃음이 터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농담까지 보입니다. 하셨네요. 예. 자, 이렇게 김 부장 얘기 듣죠. 예, 어떤 저 웃음은 저는 뭐 즐거워서 하는 웃음은 아니고 쓴 웃음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잘못 썼지. 이 잘못 썼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싸웠다 그래서 썼는데 결국엔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잘못 썼지.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유진용 전 장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예. 노영희 변호사 여기까지 듣고는 마치 할 것 같네요.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의 나이까지 알아가지고 아니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들끼리 서로 싸울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너 몇 살이야? 너 반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아마 예. 남자들이란 쯧쯧쯧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박 전 대통령 오랜만에 법정에 다른 표정을 좀 지었는데요.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쑥스러운 것 좀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정치 핫 이슈 박 전 대통령 은행 해외 법인장 전화번호까지 딱 걸린 직접 개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모른다라고 했던 박 전 대통령 아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MBN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었죠. 그 내용은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 7개가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까지 건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던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 그림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관련된 자료가 뭐냐면은 그 내용 중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KB 하나은행 그 현지 그 지역 해외 법인장이죠.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진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는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로 나타난 지금 그 7개 수첩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해외 법인장이 바로 그동안에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락처인데 최순실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그 금고지기로 알려진 해외 법인장의 전화번호까지를 안종범 전 수석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왜 최순실 씨는 직접 부탁하지 않고 직접 메모해서 얘기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쳐서 했는가도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만은 관련 주제 첫 번째 몇 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 연락처를 왜 안종범에게 알려줬을까라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 나갑니다. 우리 보좌관이 내가 메모할 건 하고 파기하라고 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게 한 10몇 번인 것 같은데 그걸 검찰에 일부를 가지고 왔다가 다 압수수색 당하는 바람에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 증인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증인이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제시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증인이 작성한 것들은 맞죠? 그 내용들은 맞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추가 가필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는 잘 그러니까 증인이 못했습니다. 제시받았던 거예요.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그 KEB 한화 독일 지점장을 했던 이상화 지점장을 특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이 이상화 지점장 아시죠? 예, 압니다. 주로 어떤 일로 연락을 했습니까? 주로 은행 업무 볼 때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지도 그분에게 몇 건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직접 그 서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나요? 예, 직통으로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부동산 의뢰를 최순실 씨가 한 거군요. 독일에서 뭐 집 사고 뭐 호텔 사고 이런 것들. 예, 그분에게도 부탁을 하고 박승관 변호사한테도 부탁을 하고 다른 부동산 업자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박승관 변호사도 최순실 씨의 만약에 독일 뭐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겠네요. 예, 많이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덱 하우스나 그다음에 그 정유라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그 집, 그 최초로 보도된 그 집도 박승관 변호사가 2건 다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화, 박승관 이 두 사람만 독일에서 조사하면 됩니까? 데이비드 윤하고? 네, 맞습니다. 3사람. 요 3사람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추후적으로 제가 나가고 나서 삼성 자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 건 장남수 대리가. 장남수. 네네. 네.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4사람을 불러와야 좀 완벽한 수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네. 됩니다. 예. 네, 박영선 의원 질문에서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이상화 현지 법인장과 수시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박 전 대통령을 거쳐서 안종범 전 수석한테 메모까지 하도록 시켰나라는 것인데 왜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양호 소장 먼저 얘기하실래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알기는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민원을 부탁했다. 이거 좀 도와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전화번호까지 직접 실무자 안종범 수석에 준 거 보면 거의 사실상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금고지기 이상화 법인장이 귀국하면 본부에 승진시키는 것. 두 번째, 이상화 친구 미얀마 대사를 시켜줄 것. 이렇게 뭐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화번호를 불러줄 정도의 실무적인 일까지를 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서양호 소장 판넬에 보면 하나 글씨를 엄청 잘 쓰는데 오늘은 보니까 미얀마에서 니은을 뒤에다 갖다 붙였네요. 미야만. 예, 죄송합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또 시청자가 보다가 그게 맞나 보다 그럴 것 같아서. 미얀마입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네, 뭐 김광덕 부장 녹 틀렸나 보나요? 네. 저도 근데 가끔 또 틀려줘야 또 유능한 우리 또 시청자들이 예리하잖아요. 예, 예. 그걸 보면서 또 잘 지적하고 그러면 재밌죠 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안종범 수석한테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동일 법인장 당시에 동일 법인장이었죠. 여기에 이제 그 전화번호부와 이름까지 알려준 이유는 안종범 수석한테 결국에는 진짜 최순실에 관여하고 있는 이 재단에 대해서 진짜 세세하게 관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 2015년 9월에 이때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는데 알려준 거로 돼 있는 날 바로 다음 날 바로 대기업 자금 이제 삼성의 자금이 바로 거기에 그 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안 수석이 삼성과 그리고 KB의 그 현지 법인장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줘라. 연결고리가 잘 작동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은 박 전 대통령은 그건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른바 모른다.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인데. 오영진 교수님? 오리발이라고 봐야죠. 예.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금고지기 연락처를 가르쳐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금고지기 연락처를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최순실 씨가 알려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람, 이 금고지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알려준 다음 날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한테 연락해서 오케이 사인, 입금해도 좋다. 그 오케이 사인을 준 것이죠. 여기다 입금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 연락처가 온 그 다음 날 삼성에서 거의 그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78억인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으로서는 이제 자기가 이 얘기를 해놓은 재벌한테 야, 돈 넣어.
여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안종범 수석의 모습은 전화 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전화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게요. 그렇죠. 대통령 때 받고 이제 또 기업한테 입금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 확보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전화를 했다고 봐야죠. 고영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이거죠. 지금 그 다음 날 돈이 착착 들어가기 시작한 확인을 거죠. 할 수 없으니까 해석은 그렇게 하신다는 이거.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이상화 본부장관이라서는 대통령 힘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거 성질적인 게 직권남용인데 그거는 서양호 소장님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요때 그 번호로 관련돼 있잖아요. 요때는 이게 전 삼성 뇌물하고 관련된다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삼성 뇌물은 순차 공모 공동정범이랍니다. 이게 5명의 예를 들어 범죄자가 한 자리에 모여가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순차 공모라는 거는 우리 그 판례상 용어는 릴레이식 의사 연락에 의한 공모. 우리 릴레이 경주할 때 보면 왜 앞에 사람한테 연락 연결해 주잖아요. 이런데 이걸 순차 공모라는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 지금. 네, 릴레이식 의사 연락에 의한 공모라는데. 그건 뭐 영어로 바꾼 거고요. 예, 그게 판례 용어가. 이건 학문적 용어고요. 근데 예를 들어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은 삼성한테 또 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성은 이상화 씨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고요. 이상화 씨는 다시 이게 최순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4-5명은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여가 공모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 단계가 순차 공모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삼성 지원 부분에서 안종범 수석이 삼성하고 연결고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또 같은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받아주실래요? 네, 저는 참 일단 그 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파 그리는 분이 누구신지 정말 너무 뵙고 싶어요. 너무 사파를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 뉴스 판넬과 관련해서. 네, 저도 보면서 전에 그 뉴욕 타임즈의 머리에 최순실 들어있던 그것보다 오늘 그림도 나은 것 같네요. 너무 이렇게 그림이 리얼하고 딱 머리 잘 박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말 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 사건에서 정말로 본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직접 보여주는 자료인데 전화번호를 보시면요. 00149 하면서 이렇게 뒤에 번호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그냥 안종범 수석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좀 한번 좀 알아보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뭐 외환은행에 뭐 어느 지점에 이름이 뭐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름 밑에다가 00149에서 막 그 국제전화를 걸 때 그 번호와 국가번호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정리해서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저는 이상하고 신기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최순실 씨 그냥 이 뭐 민원을 직접 본인이 그냥 전달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면 저렇게까지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알려줬을까. 오히려 자기의 민원은 아니었을까. 본인이 정말로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전화번호까지 챙겨서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그런 이게 이제 확실한 추가 증거가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재훈 교수님. 저는 뭐 앞서 뭐 여러분들 하신 말씀과 뭐 조금 더 보태면 뭐 최순실 씨 민원 종합 세트를 처리하려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뭐 그 가르쳐 준 그 다음날 삼성과의 또 그 관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상하 이분하고 관계된 분이 뭐 미얀마 또 대사 그리고 또 이상하 씨 본인의 또 승진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최순실 씨한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아마 이상하 씨를 둘러싼 이상하 씨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았을 건데, 그걸 일일이 지시해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안종범 수석에게 주면서 당신이 직접 이상하 그 법인장하고 본부장하고 통화를 해보고 필요한 거 직접 들어서 거기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최순실 씨가 부탁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일거에 한번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자료를 조금 더 보면서요. 이렇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번호까지 받은 안종범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여러분들의 패널들의 하여튼 그 질문을 기다리면서 추가 자료를 조금 더 보죠. 기재된 사항이 뭐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인데 또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불러주신 사항
또 많은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대소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주로 지시사항이나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불러는 주시되 지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불러주십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담당 수석이 이미 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소관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적고 안 챙기고 잃어버립니다. 안종범 수석의 인사청탁 지시가 좀 있었나요? 뭐 다 아시는 사안 아닙니까? 정유라 씨 특혜 대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죠? 그만하시죠. 없습니까? 그러면은 뭐 박근혜 씨한테 따로 전화를 받거나 청와대에서 연락 받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인사가 본부의 승진에 대해서 그거는 뭐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만하십시오. 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번호까지 받은 안종범 전 수석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예, 차재원 교수. 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석이냐, 수석이냐. 즉 뭐냐면 내가 경제수석이냐, 내가 나무 숫자의 목석, 나무 숫자의 돌석, 수석. 그게 결국 목석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그래도 경제수석인데 이런 것까지 내한테 지시를 하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 나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이런 목석과 같은 존재인가? 상당한 자기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지금 안종범 수석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영신 교수님. 저도 비슷한데요. 경제수석이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나? 그것도 무슨 심부름꾼? 말하자면은 경제수석의 자리가 해외은행 해외법인장이라고 하면은 아마 부장급일 겁니다. 은행에서 부장급. 차장 내지 부장급. 조그마한 데는 차장이고 큰 데는 부장급인데 경제수석이 차장 부장급으로 이렇게 내려앉아갖고 참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그래도 할 수 없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박 전 대통령은 문체부 과장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지적했는데 대통령께서요? 그래서 안종범 수석도 지금 뭐 구속되어 있으면서 여러 생각을 할 겁니다. 참 지식인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본인 스스로 많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교수하다 가셨죠? 네, 교수 어떻게 보면 평생 학자로 교수로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권력에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지금 불에 탄 거죠. 권력에 너무 가까이 할 경우 타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게 아주 가장 근접한 무인데 학자로서 소신과 어떤 그런 강직함을 지녔더라면은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냐 하는 점에서 참 안타깝죠. 권력이 너무 가까이 탔다는 얘기하니까 이카루스가 생각이 나네요. 김강덕 부장. 예, 저는 뭐 앞에 말씀하신 고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진짜 수석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아마 전화로 아마 받아 적으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장 차장급 되는 이상화 전화번호까지 내가 적으라니 좀 이상하다 이런 하면서 걱정이 아마 딱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아무 일 없을까? 뭔가 좀 불길한데 이런 생각하면서 잘못한 내가 잘못 끼어드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나 일단 메모나 잘해두고 이거 내가 일방적으로 시키니까 메모한 거라고 그러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림에도 진땀 흘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진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전에 그 수첩에 메모했던 배경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했다라는 건데 이 전화번호는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받아서 기록해라라니까 받아서 지금 기록을 한 거죠. 노영희 변호사. 사실 이제 이분이 꼭 처음에 001로 걸어야 되나라고 써놨네. 001 걸어야 됐을까 아마 그렇게 좀 걱정 내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수첩이요 사실은 11월 1차로 17건이 발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1월에 2차로 39건이 발견됐고 이제 이번에 9건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7건? 오늘 7건이요. 네, 그럼 다 합쳐서 63건이에요. 그러니까 63건의 수첩을 이렇게 작성하고 만드는 과정에 이 수석이 계속해서 개입했고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다면 저는 그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일단 무조건 적고 그렇게 시키면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패널분들께서는 내가 수석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준을 넘어섰던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상하게도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일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63건의 수첩을 적는 동안에 예. 그러면서 단지 그냥 생각한 거는 꼭 001을 걸어야 될까? 00365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까마귀 한번 해주세요. 아까 왜 001로 걸어야 되나 이 말은 뭐 대부분 시청자들이 알겠지만은 국제전화 통로에 다양할 수가 있는데 국제전화 거는 통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모하라고 지시를 했군요. 그렇죠.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런 지시 받을 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참모는 받아쓰기만 하면 된다. 예. 참모는 질문하거나 토론을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내 의문을 갖거나 왜 할까 뭐 이런 제가 보기엔 그런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서정욱 변호사 보면 영혼 없는- 안종범 수석의 참모론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바로 이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왜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직언을 하거나 바로잡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지시하니까 별 생각 없이 지시해서 시킨 대로 했지 않을까 받아쓰기만. 어느 분의 얘기는 영혼 없는 사람도 있고 영혼 있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아니 안종범 얘기하더라고요. 수석이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의문을 갖거나 뭐 이거보다는 저는 이게 받아쓰기만 별 생각 없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서영호 소장. 같은 변호사인데요. 어느 분은 분위기를 띄우고 어떤 분은 분위기를 싸게 만들고. 그럼 뭐 서영호 소장이 마지막에 정리를 잘해보세요. 네, 저는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영화 베테랑에 나온 대사인데요. 여기서 가오란 뭐냐면 폼을 속되게 표현한 얼굴인데 말이에요. 이제 그 예. 뜻 자체는 예. 그래서 저는 안종범 수석은 아마 내가 돈이 없다고 가오도 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원래 민원이라는 건 민원인이 전화를 수석한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수석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게 만드는 이 참 기가 막힌 참담한 심정 속에서 내가 너무 무시받고 있지 않나 라면서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되새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로 재미없네요. 빨리 넘어가야죠. 마지막 정리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 뭐 잘하시긴 하셨습니다. 잘했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서 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주제 보죠. 이분한테 부동산 의뢰를 최순실 씨가 한 거군요. 독일에서 뭐 집 사고 뭐 호텔 사고 이런 것들. 예, 그분에게도 부탁을 하고 박승관 변호사한테도 부탁을 하고 다른 부동산 업자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박승관 변호사도 최순실 씨의 만약에 독일 뭐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알 수 있겠네요. 예, 많이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덱 하우스나 그다음에 그 정유라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그 집, 그 최초로 보도된 그 집도 박승관 변호사가 2건 다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화, 박승관 이 두 사람만 독일에서 조사하면 됩니까? 데이비드 윤하고? 네, 맞습니다. 3사람. 요 세 사람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추후적으로 제가 나가고 나서 삼성 자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 건 장남수 대리가. 장남수. 네네. 네.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4사람을 불러와야 좀 완벽한 수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네. 됩니다. 예. 네, 박영선 의원 질문에서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이상화 현지 법인장과 수시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박 전 대통령을 거쳐서 안종범 전 수석한테 메모까지 하도록 시켰나라는 것인데 왜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영호 소장 먼저 얘기하실래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알기는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민원을 부탁했다. 이거 좀 도와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전화번호까지 직접 실무자 안종범 수석에 준 거 보면 거의 사실상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금고지기 이상화 본부장이 법인장이 귀국하면 본부에 승진시키는 것. 두 번째 이상화 친구 미얀마 대사를 시켜줄 것. 이렇게 뭐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화번호를 불러줄 정도의 실무적인 일까지를 하는 그런 주객에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서영호 소장 판넬에 보면 하나 글씨를 엄청 잘 쓰는데 오늘은 보니까 미얀마에서 니은 뒤에다 갖다 붙였네요. 미야만. 예, 죄송합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또 시청자가 보다가 그게 맞나 보다 그럴 것 같아서. 대통령 그 웃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슨 뜻의 웃음이었는가를 질문을 던지고요. 자리하면 보시죠. 대통령 피고인을 만나시는데 심장이 있어요. 네? 박전 대통령 심장. 노태강 차관 최순실 때문에 경질된 거 맞나요?
문체분에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순실 씨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뭐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어떤 분의 네, 지금 보셨는데요. 잘 준비하신 또 정정을 해야겠죠. 아까 조조의 조자는 저도 이상하다 했었는데 조자는 잘못 썼고요. 위나라의 조자, 조위가 들어간 것을 오늘 어떻게 두 번이나 서양호 소장이 약간 야만으로 쓰시던데 글씨 잘 쓰는 서양호 소장 오늘 실수하셨어요. 아니 네이버에는 그런데 다음에는 그 조조가 맞다니까요. 제가. 하여튼간요. 다시 확인하고 아까는 위자가 좀 들어갔던 걸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유능한 서양호 소장이 오늘 두 번을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번 답을 좋은 걸 내주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랜만에 웃음을 웃었는데 그 웃음의 뜻, 의미는 무엇인지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뭐 그 맷돌에 손잡이가 없네인데요. 맷돌에 손잡이 그 말은 얘기가 어원이 맷돌의 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맷돌을 가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을 경우에 야 어이가 없네 할 때에서 나왔다는데 아마 대통령이 볼 때 유진용 장관이 자기를 파멸시켰고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오늘날 구속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에게 미안하기는커녕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본인 스스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은 웃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번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네, 고영신 교수.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걸 싸우는 거 보고 애들 말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이 참 우리가 할 말 없을 때 왜 반말이야? 네. 당신 나이 몇이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유진용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막판에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혀 하면서 헛웃음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정훈 교수. 예, 뭐 결국은 뭐 그 지켜보면서 저는 그 이 두 사람이 이런 격론을 벌이 근엄과 침묵이어가던 박 전 대통령 재판정서 웃음 터진 이유라는 질문인데요. 근엄하던 박 전 대통령 빵 터진 사회는 빵 터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웃음이 터졌을 것 같은데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진용 증인하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진용 전 장관 증인으로 나와서 2013년에 대면 보고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칭했던 노태강 국장, 당시 진재수 과장 인사조치 지시를 했다. 그런데 당시 유진용 장관이 노태강은 내부에서 능력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에 여러 번 유진용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언이 될지 모른다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까지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됐었는데요. 웃음꽃 터진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조금 내용을 들어보면서요. 박 전 대통령이 웃음보가 터진 경위를 조금 밑에 자료로 보시고요. 박 전 대통령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라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내용이요. 유진용 전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 오늘 재판 중에 고성 오가면 서로 얘기했는데 승마협회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을 유영하 변호사가 거듭되는 보고 지시를 받았다고 앞에 증언을 했는데 누구한테 언제 몇 차례 받았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 당신의 질문에가 이미 답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문답을 좀 자세히 해달라 또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느냐 직접 그 질문지를 주면은 내가 줄로 표시해서 뭐가 답인지 표시해주겠다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주고받다가 왜 그러느냐 뭘 주세요 막 서로 주고받다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유진용 장관 얘기하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간 순간에 박 전 대통령 오랜만에 정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표정 없이 있거나 아니면은 낙서를 하거나 옆 사람한테 간간히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순간적으로 오늘 웃음을 터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편 잘한다. 우리 편 이겨라. 뭐 유영하 파이팅 이런 의미로 웃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두 가지로 적었는데요. 바로 이게 신성한 법정도 국회나 정치판하고 똑같네. 네. 싸우는 게 이게 첫째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가 유진용은 1956년생이고 유영하 변호사는 이게 1962년생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반말할 때 야 너 민증 까봐 하면 보통 이게 나이 어린 사람이 우리 그래는데 저는 유진용 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유영아가 어디서 반말이야? 이러니까 우리 나이 어린 사람이 더 그렇게 하니까 좀 웃음이 터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농담까지 보입니다. 하셨네요. 예. 자, 이렇게 김 부장 얘기 듣죠. 예, 어떤 저 웃음은 저는 뭐 즐거워서 하는 웃음은 아니고 쓴 웃음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잘못 썼지. 이 잘못 썼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싸웠다 그래서 썼는데 결국엔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잘못 썼지.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유진용 전 장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예. 노영희 변호사 여기까지 듣고 얼마 차를 깠네요.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의 나이까지 알아가지고 아니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들끼리 서로 싸울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너 몇 살이야? 너 반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아마 예. 남자들이랑 쯧쯧쯧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박 전 대통령 오랜만에 법정에 다른 표정을 좀 지었는데요.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쑥스러웠는 것 좀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정치 핫 이슈. 박 전 대통령 은행 법인장, 은행 해외 법인장 전화번호까지 딱 걸린 직접 개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모른다라고 했던 박 전 대통령. 아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MBN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었죠. 그 내용은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 7개가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까지 건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던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 그림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관련된 자료가 뭐냐면은 그 내용 중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KB 하나은행 현지 해외 법인장이죠.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진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는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로 나타난 지금 7개 수첩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해외 법인장이 바로 그동안에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락처인데 최순실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그 금고지기로 알려진 해외 법인장의 전화번호까지를 안종범 전 수석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왜 최순실 씨는 직접 부탁하지 않고 직접 메모해서 얘기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쳐서 했는가도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만은 관련 주제 첫 번째 몇 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 연락처를 왜 안종범에게 알려줬을까라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 나갑니다. 우리 보좌관이 제가 메모할 건 하고 파기하라고 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게 한 10몇 건인 것 같은데 그거를 검찰에 일부를 가지고 왔다가 다 압수수색 당하는 바람에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 증인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증인이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제시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증인이 작성한 것들은 맞죠? 그 내용들은 그럼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추가 가필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는 잘 그러니까 보지 증인이 못했습니다. 제시받았던 거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KEB 한화 독일 지점장을 했던 이상화 지점장을 특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이 이상화 지점장 아시죠? 예, 압니다. 주로 어떤 일로 연락을 했습니까? 주로 은행 업무 볼 때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지도 그분에게 몇 건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직접 서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나요? 예, 직통으로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면